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결국은 양심 선언이 터졌는데요. 조국 법정 구속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 결국에는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들 때문에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바로 이 남자 조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국은 정말 이제 구속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범동의 공판에서 조국의 돈이 코링크에 들어왔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범동은 조국 펀드 운영업체인 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조국이 코링크의 투자자이며 내가 바로 그 조국의 조카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조범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링크 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조국의 일가족들이 지금 줄줄이 징역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조국 일가족의 면면을 보자면 조국의 동생 조건희가 있고요. 그리고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마누라인 정경심 역시도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조국 외에도 조국의 아들, 딸 역시도 검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가족 전체가 구속이 되는 진기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지난 6일 조범동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보험회사 영업직원인 이 김모 씨가 출석을 했는데요. 이 김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2015년 지인 소개로 조범동을 만났으며 코링크 PE 설립 당시에 명의를 대여해주고 조범동에게 받은 자금으로 코링크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코링크 PE의 최대 주주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코링크 PE 자금에 대해 조범동에게 들은 이야기가 뭔가라고 물었고 김 씨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조범동이가 높은 본인의 친척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조범동이의 높은 친척이 누구일까요? 오직 조국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조국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에 행사하던 사람이 바로 이 조국인데요. 이 조범동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앞서 이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범동을 2018년 여름께 다시 만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자금 잘 됐냐라고 물으니까 조범동이가 답하기를 내가 조국 조카다. 영향력이 있는 자금 끌어오는 게 어렵겠냐. 그 정도는 한다고 답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심각한데? 내가 민정수석 조국의 조카인데 누가 나를 맡겠냐. 그리고 우리 삼촌 조국이가 영향력 있는 자금을 여기저기서 끌어오는 게 무엇이 어렵겠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김 씨가 2018년 여름쯤에는 이미 조국 일가와 코링크 PE의 관련성을 조범동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인지했다는 취지의 증언인데요. 또한 이날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코링크 PE 주식 및 대주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범동에게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왜 김 씨가 코링크 PE 주식과 대주주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을까요? 조국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 언론을 통해서 조국의 부도덕함이 알려지고 또한 그렇죠. 조국과 코링크 PE의 관계가 파헤쳐지면 파헤쳐질수록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이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는 조범동이에게 주식 및 대주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을 한 겁니다. 김 씨에 따르면 2018년 여름부터 가을께 조범동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조국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법무부 장관에 뇌정돼 있다며 앞으로 이 펀드가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이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회유했다고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이었잖아요, 그게 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진행이 됐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것을 조범동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벌써 이미 다 깔아놓은 거지. 다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과 정경심은 조범동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조국과 조국 일가족 그리고 이 조범동이는 미리 공모를 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아무리 자신이 책임이 없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친다고 한들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조범동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기 훨씬 전부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었다고 주변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내 삼촌이, 내 오촌 삼촌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되었으니까 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되어 있는 삼촌이 투자한 회사 아니냐. 그치. 삼촌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 회사 잘 될 것이다라고 영업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한편 이 김 씨는 2018년 12월 코링크 PE의 주식을 정리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펀드에 조국과 정치 쪽 자금이 연관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잘못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며 겁이 났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법적 증언을 했습니다. 예. 즉 김 씨 같은 경우는 이 조범동이가 하는 짓을 보니까 그리고 이 조국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확인서까지 받았다는 증언을 했는데요. 또한 이 김 씨는 조범동과 조국 청문회 이전에 통화한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작년 8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김 씨와 조범동은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로 상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김 씨가 겁을 먹은 것이 드러납니다. 아하. 김 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작년 8월 22일 조범동은 김 씨에게 전화로 청문회 준비단과 직접 연락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왜 청문회 준비단과 조범동이가 연락을 했어야 될까요? 코링크 피의와 관련된 우리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조범동이는 왜 준비단과 연락을 했을까요?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있으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그 해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입을 맞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공모하여 입을 맞추기 위해서 청문회 준비단과 연락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국 청문회 준비단 역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조범동은 이 김 씨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일반인이고 자신은 조국과 관계가 없는 명의를 대여해줬을 대주주일 뿐인데 행여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자신이 책임을 뒤집었을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갈까 걱정을 하니까 조범동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여당에서 이상훈 코링크 피의 대표를 제외하고 아무도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VIP에게도 그렇게 보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안심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니, 조범동이가 어떻게 여당에서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VIP라고 하면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국하고 다 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조범동과 조국 이미 공모를 하여서 청문회 준비까지 다 같이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악질들이야. 조범동과 조국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VIP, 이 문재인에게까지 같이 보고가 되고 같이 협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조범동은 김 씨가 계속 걱정을 하니까 만약 증인으로 너를 부르더라도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방법을 이미 다 코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범동에게 누가 저런 코칭을 해줬을까요? 아마도 형법학자인 조국이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경심으로 보기에는 법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문제고 조국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뭐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조국과 정경심은 이 조국 펀드 관련해서는 자신들은 크게 개입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이 증언만 보더라도 조국 펀드의 총 설계자가 바로 이 조국 당사 본인이었다라는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참 특이한 증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범동의 단골 술집 주인이 증인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단골 술집 주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 조범동이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1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매번 현금으로 바꿔갔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수표를 현금화한다. 아마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세탁하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니, 돈을 벌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게다가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얘기인데. 술집 주인이 1천만 원과 1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줄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술집일까요? 이거 대단한데. 뭐 1천만 원 갖고 있기도 힘든데 1억 원짜리 어떻게 바꿔주지? 그러니까요. 1억 원짜리를. 분명히 바꿔줄 때 다 5만 원권으로 바꿔줄 거 아니십니까? 근데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술집이 굉장히 큰, 예. 뭐 대규모 룸사롱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마도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한 번 바꿔준 것이 아니라 10여 차례에 걸쳐서 적게는 1,000만 원짜리 수표, 많게는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온 것을 매번 현금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1,000만 원 가져와갖고 실컷 놀고 그거 주면서 바꿔와 현찰로. 그래서 바꿔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닐까? 1억 원은 어떻게, 근데 1억 원은 어떻게 놀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술집 주인이라고 해도요, 수표를 가지고 와서 특히 100만 원짜리만 가지고 와도 이게 부도 수표가 걱정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1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아마도 이 술집 주인도 조범동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알고 인지하고 있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야, 이런 없습니다. 거 같아. 술집이 받으면 그 동네 이제 업주들이 많을 거 아니야. 예. 가서 돈 좀 갖고 와갖고 나 내일 내 은행에 놓고 바꿔줄게 하면서 이렇게 융통을 시킨 게 아닌가 그 자리에. 또 그러려면 수수료도 또 떼야 되는 거 냈겠지. 아닌가? 예. 당연히. 수수료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술값 이런 거 손님도 많이 데리고 와갖고 허세 부리면서 술 먹었겠지. 아니면 그냥 똥값 띄고, 속된 말로, 똥값 띄고 환전을 해줄 수가 똥값은 있는데, 뭐예요? 이제 자기가 중간에서 안산에서 쓰는 안산용으로. 예, 아무튼 그래갖고 돈을 바꿔줄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술집 했어? 아무리 봐도 비자금을 조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조국이 질질 끌면서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개인 비리라고 지금 사모펀드는 뒷전으로 지금 밀려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사업하고 이 정도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조국 한마디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범동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자기 직원들한테 VIP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만 해도 문재인 그러지 VIP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게다가 VIP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BH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VIP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BH란
약칭도 쓰시네요. 그럼요. 근무해봤어요? 아니요. 아니, 많이 알아. 그런 거. 취재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다 알게 되는 예, 것인데, 예.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알지. BH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그치, 무엇보다 일반인들 그렇지. VIP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 생소한 단어 아니에요. BHC인가 있잖아요. BHC. 닭 회사가 뭐지? 그 BHC 맞죠? BHC 맞죠? 예. BHC? BHC라고 저기 통닭집 있어요. 예. 맛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BH 이러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VIP가 사실, 뭐 어디 가면은 뭐 VIP 손님 이렇게 얘기하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가 VIP다 이런 거 보통 사람 알기가 힘든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범동이가 VIP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자리를 갖다 보고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의 단어 습관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조범동이 살아온 그러한 과정들을 볼 때 조범동이 VIP라는 단어를 스스로 생각해냈을 리는 없고 분명 조범동과 연관된 누군가가 VIP라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사용했을 것 같다. 예. 예,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야, 이 재판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이제 자료를 들이미니까 이제 피의사실 공포가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사실들을 하나하나 재판 과정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조국도 그렇고요, 정경심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총선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됩니다. 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혜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혜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